방금 소개받은 충남 마을만기 지원센터 정석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저희가 충남연구원 소속인데요. 올해 소속이 좀 바뀌어서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구원 쪽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자리 부분 연결하다 보니까 이따가 사업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전담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해 주셨던 게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충남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현장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빼고요. 충남도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을만기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앞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초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다시 와서 했을 때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 동네 없어졌어? 왜 얘기하는 거? 뭘 만드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게 이 만들기라는 거에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축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 많이 아셔요. 이게 전국적으로 좀 농촌 주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아시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약간 일본어 쓰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게 마치 직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게 좀 다릅니다.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정이라는 이게 마치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도시를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 한 6 정도 되는 수준부터가 이제 도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마을만두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한자가 오일자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꾼다는 의미가 더 가까운데 또 가꾼다는 뭐가 생각나세요? 말 가꾸기 하면 또 그 얘기하면 환경만 가꾸는 줄 알고 또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친 단어가 한국에서 이제 정확하게 같이 쓴 게 마을을 만든다는 의미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현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제가 이제 한 이쪽에 일을 한 지가 석사 때부터 한 20년 좀 넘어가고 있는 한 3년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가 이제 스스로 한다는 개념이 시작하는 무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업을 다 주민주도 하는데 지금도 무슨 일이 나오면 진짜 주민주도가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뭘 못한다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농촌이 워낙 이제 연세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주민주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많고 그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중간 지원조직도 그래서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문단 자체가 유명하죠. 협동조합이나 이 자체 홍동이 유명하지만 여기서 또 문단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새는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게 현재 좀 정책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언어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아마 주재현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빼고 많이 나오는 거고 현장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간조직이 왜 만들었냐라는 거고 이 중간조직이 만들 때 요것만 한 게 아니라 마을만기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재현 박사님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거고요. 이걸 이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이제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네발적 발전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발적 발전론이 국악사님이 네발적 발전론 수론 이론의 첫 번째고 제가 한 3번째 정도 되는 겁니다. 또 이론이라는 게 다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발적 발전론은 아까 말했던 주민 스스로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게 왜 처음에 나왔냐면 이 용어 자체는 일본 용어가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나온 용어인데 일본에서 한 1970년대 정도에 지금 상당히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큐슈 쪽에 가면 오이타라는 그 근처에 가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토토로 관련돼서 토토로라는 거 관련돼서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을 주변이긴 한데 거기가 원래 이제
댐을 크게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반대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그때 이겨서 거의 반대를 해서 저 호수를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만든 게 이제 동네를 우리 원래 있던 쉽게 따지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런 마을을 좀 만들고 하자 했더니 거기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니메이션 행사가 붙으면서 그 동네가 상당히 지금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좋은지는 좀 모르겠으나 그때 나왔던 거는 주민 스스로 뭔가 만들어보자. 이 이론을 이제 영어 스웨덴은 그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바꿔놓은 게 내발적 발전론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그런 게 나온 거죠. 그 내발적 발전은 그런 의미인데 이게 주민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한계성이 응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나온 게 이제 내발적 발전 수정 이론인데 지역에 있는 주변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게 이제 단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다는 게 이제 수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결국 그 수정 이론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뭐 홍동으로 따지면 몇 단위. 근데 지금은 홍성군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하는 게 이제 수정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 개념으로해서 저희가 만든 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 이 시대가제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행정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해야 될 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행정은 이제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총괄 조정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홍성은 이제 팀이 있죠. 관련된 팀이 있는데 옛날에는 건설과의 이제 농촌 정비팀이나 기반 정비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팀 이름은 되게 생각이 안 나요. 활력팀이죠. 대부분 지금 활력팀, 개발팀에서 이제 이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요시하는 곳 같은 경우는 과까지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저번에 하실 때 오셨던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공동체가라고 해서 농촌에 관련된 걸 다 모으고 있고요. 그런 형태를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농정과에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지금 그 농촌 협약이나 농촌 협약을 총괄하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농촌 재구조화법, 그다음에 농촌 이제 또 경제 사회적, 농촌 경제 사회적 서비스법이라고 또 내년에 이제 발의가 되거든요. 거기다 다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남 시작했던 게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중간중간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이제 이런 저희가 숙제에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말하는 거고 여기 세부적인 건 상당히 많고요. 거기서 이제 민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말만 협의예요. 근데 홍성은 다르죠. 홍성은 미리 만드셨던 거고 전에부터 저희가 이행할 때부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다닐 때 노무모델을 얘기했던 게 홍성 협의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희망만을 협의회 각각 그 말을 쓰실 때 노력이긴 한데요. 예, 그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들이 좀 만나서 이게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스타트업을 하자라는 게 저희 중간적으로 스타트업을 하자는 게 저희가 그동안 말했던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충남에서 했던 정책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게 도시의 도농 순환형이라는 건데요. 이 말씀드리기 조금 우리 선생님이 조금 민망하게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로컬푸드에서 순환형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시에다가 뭔가를 하는 게 무조건 그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로컬푸드라는 개념은 뭐 몇 킬로미터 이거는 솔직히 개념은 조금 다 동네마다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로컬푸드 개념이 45km, 그럼 우리나라는 9를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도시 쪽이라는 게 우리 홍성으로 따지면 홍성읍이나 지금 이제 넷보면 홍부 이게 여기서 먼저 이제 순환이 되고 그다음 남은 거를 이제 다른 데가 팔자라는 게 원래 홍부드 개념이고요. 일본에서 말하는 지한지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거는 지역에 소비하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로컬푸드인데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는 다 이제 외지에 파는 거.
그러니까 청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속성을 얘기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청약 로컬푸드가 지금 매장이 유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유성인데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기에 재단 직원으로 한 10명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약 출신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대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 활성화 재단이란 말이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수익은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이게 괜찮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재단에서 할 얘기인지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해야 되고 이게 순환이라는 개념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없이 그냥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돈은 순환형이에요. 도시, 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이게 푸드 플래닝 했지만 그게 꼭 그 푸드 플래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평생학습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돈은 순환형이라는 거고 그래서 센터 만들 때도 마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단법인 안에 이제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상형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잘 실현해주고 있는 게 홍성이에요. 그 내부적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것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지금 계속 도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이건 면소개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구 박사님이 하시는 부분들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구 박사님 하시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구 박사님은 전체적인 이제 면소개지고 저는 이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하고 있고 그 다음 11월 17일 할 때 그 지방선을 하신 그 교수님이 뭐 어떻게 따지면 선배이긴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제가 접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계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분이긴 해요. 그 중에요. 근데 그분은 반대 입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계마을이 뭐냐면 정확히 따지면 그건 이제 마을에 한계가 와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멸이 진짜 될까 안 될까를 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위급한 동네 시기면 위급, 그 다음에 이제 폐촌, 일본어는 아예 사라지는 데가 될 건가. 근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진짜 사라질까봐 좀, 근데 한 명만 있어도 마을로 살아있는 거긴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제 고향이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남 선천입니다. 약간 전라도 사투리 살짝 서있고 막 그렇긴 하죠. 그다음 부모님도 북한 분이 막 이렇게 이상 그 일사부터 내려오셔갖고 제가 언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약간 묘한 말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선천이 제일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 중에 제일 심한 동네가 충남으로 따지면 제일 심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데가 하나 있죠. 그냥 주변에 있는. 청양이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천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외의 동네가 심해요. 서산. 그러니까 서산은 이제 도시 쪽만 발달하는 거고, 완전 다른 쪽이. 이게, 그 다음에 쭉 가다 홍성은 한 7번째, 15개 중에 7번째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천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딱 5가구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집. 저희 집은 5가구인데 자연마을이라서 전체 마을 하면 한 40가구 되긴 하는데 거기 있고 바로 옆 동네에 마을에 한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이 분명히 소멸하고 나올 뻔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집을 짓고 있더라. 어떤 분께서. 그러면 이건 소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의 소멸은 맞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왔겠죠. 저희가 또 저희 사는 데가 해수욕장 주변이 경치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네를 이제 한계마을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중심지는 농식품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자라는 게 이제 면소재지를 만드는 거고, 저희가 지금 중심하는 거는 이제 마을 거점이라는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거점은 일본말을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이 얘기 마을 거점이라고 쓴 게 뭐냐면 작은 거점을 해서 이제 지사님한테도 이제 공연할 때도 이렇게 하고 뭐 하시길래 되게 좀 읽었어요. 괜찮다. 그 대신 저한테 연락을 오면 작은이란 말 쓰지 말라. 작은이란 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작은이란 말 좀 안 쓰고 다른 게 없네 해서 나온 게 마을의 거점이라는 개념으로 마을 거점이라는 말을 지금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전 때부터 쭉 했었습니다. 전 지사님 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사업들 좀 집중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업들 좀 집중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설업중이 좀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 소재지까지 솔직히 우리나라 면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넓습니다. 지금 홍동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면이 두 개지, 그러니까 약간 100년 넘은 얘기긴 하지만 일본 애들이 지금 솔직히 해서 이걸 다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도 합치고 면도 합치고 또 군도 합치거든. 그러니까 홍성만 보더라도 홍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홍주와 결성을 합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그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홍주군 하면 되는 건데 홍주가 워낙 지금 의견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해서 그냥 성자를 붙였다. 그래서 결성을 갖춰서 홍성군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뭔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홍주랑 공주랑 일본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꿨다는 소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 때문에 바꿨을 텐데 그게 홍성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면을 바꿨단 말이죠. 여기도 홍동도 생각하면 갑자기 그 금당면 좀 헷갈려 그쪽하고 이제 두 개를 합친 홍색이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이제 면 소재지라는 개념이 좀 모여 살던 곳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조그만 동네가 되긴 했어요. 거기가 되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따지면 학교가 됐지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7개, 8개 마을에 보건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이게 왜 세워지냐면 면 소재가 그게 상당히 먼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걸 좀 확충하자는 거죠. 보건진료소 좀 개념을 좀 크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굳이 여기까지 안 나가고 이 정도에서 갇히고 굳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사업화를 좀 하고 있는 게 뒤에 있고 죄송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을 사업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그 농촌 리프 투게더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좀 같이 뭐 2층짜리 3층짜리 짓거나 아니면 빈집 활용해서 식사 제공하고 같이 하는 이런 방법들 해서 보건진료사 같이 서비스를 좀 확충하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법이 하나 통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하긴 하지만 마을 단위의 이제 행정이 국정리가 어떻게 보면 또 통합 논리가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제 행정리로서의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통합 하다 보면 여기 중심으로 또 뭉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라도 중점적으로 이제 지역을 좀 뭉쳐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비 단계라는 게 마을 발전 계획하고 선행사업까지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있다고 치면 이제 마을이 옛날 개념 땄을 때 경관이나 문화복지 이런 농촌 체험이나 2차 산업 같은 경우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고 현장 포럼이나 소액사업 같은 경우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뭐 경관이 이런 하면 선행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런 개념들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적으로 좀 개념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을 지원을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센터에 올리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도 이런 개념으로 조금 하자는 거죠. 그게 현장 포럼에서 하는 마을 발전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마을 발전 계획 지금 다 세우시긴 하셨죠. 현장 포럼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마을 주민 직접 하셨던 데 있으십니까? 하나부터 쓴 데는 솔직히 있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스스로 의견을 많이 내시긴 하겠지만 마을 주민이 스스로 발전 계획 쓰신 마을 있으세요? 보시면 대부분 컨설팅 회사가 쓰죠. 그 컨설팅 회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컨설팅 회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요새 나는 직접 하시면 아니 죄송해요. 직접 하시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센터가 하는 데는 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컨설팅 회사가 바뀌는 데는 컨설팅 회사가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갖긴 해요. 갔는데 마지막에 단어가 이상은 아니면 자기들이 편한 데를 바꾼 적이 많아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안 하는 컨설팅 회사가 많긴 한데 그러다 보면 마을 주민이 생각하는 거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중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뭐 2억짜리, 5억짜리 사업 있다 말씀드릴 건데 그거 할 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심사를 저희가 하는데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런 영양관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현장 포럼 전에는 이제
마을대학에 살고 뭐 소액사업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현장 포럼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억, 5억째, 3억, 10억 이렇게 한 게 이게 영양관계 마을의 영양관계를 한다는 건데 이거 했을 때 뭐냐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없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되게 유명한 마을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석사학위 농지를 갔었는데요. 그게 영동군에 있는데 거기 딱 봤더니 이제 포도를 갖고 지금 되게 유명한 박사몰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포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체험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체험마을 한다고 체험을 하는데 녹색농촌 이제 체험마을 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다슬기 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강남 상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산골짜기로 하니까 막 깨끗한 환경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슬기는 언제 잡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분 나 한 64세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평생 다슬기 잡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진짜 다슬기 체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도 다슬기 이름도 옆에 보면 다슬기 체험장에서 체험관을 진다고 써 있었어요. 5억을 들어서. 그게 이제 65억짜리 사업인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했어요? 처음 보셨대요. 처음은 아니겠죠. 근데 보시면 좀 놀라시겠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봤더니 경북 예천군에 있는 거 똑같이 포장해서 갖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업을. 옛날에 그렇게 해서도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가야 돼요. 네, 안 됩니다. 일단 그것만 따지는 애가 있어요. 심사할 때. 근데 제가 그것만 쳐다봅니다. 맞나, 정말 안 맞나. 그리고 대부분 충남은 웬만한 동네들이 이제 많이 알긴 하거든요. 제가 과가 지리가다 보니까 이 지도 보는 게 취미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 동네가 뭐가 있냐면 다 외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로 진짜 마을에 맞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평생경에 이렇게 연결 쭉 되면서 했을 때가 이제 공동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흔히 말씀하신 우리 동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논리가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또 협의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경제 사회 서비스법이라는 걸 한번 많이 보시면 협의회가 가실 방법도 좀 많이 나와요. 그 조직들을 만들고 협동조합 했을 때 같이 이제 지원이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활동하실 때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아시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000년대까지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은 농촌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긴 하는데요. 농촌 개발 사업의 변화가 2000년 이후로 완전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농촌 개발 쪽으로 이제 이름이 좀 많이 바뀌고요. 그 전까지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거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하향식이라는 거가 이제 상향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발전론 개념은 상향식이고 하향식은 이제 중앙적으로 정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새마을운동 했을 때 그 개념이 많이 바뀐 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데 하향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새마을운동이 지금 개발하는 나라들에 많이 많이 시스템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시스템을 맞는 거죠. 지금 일단은 전기를 해야 되고 전주 기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영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00년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1990년대 정도에 그게 지금 얘기가 달랐으면 농촌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이제 농촌 인구가 많았을 때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만연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하면 이제 가원주의 기능이라 해서 많이 하는 게 농업적인 뿐만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농촌은 관광의 기능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보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이거죠. 농촌 관광하고 농촌을 약간 산업화 개념으로 본 게 있어요. 6차 산업화가 좀 그렇게 되긴 한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농촌 주민한테 여기 분당처럼 원래 준비를 하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데는 농업을 하시던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 갑자기 생산을 해.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까지 판매까지 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진짜 열심히 적응하셔서 됐는데 대부분은 그게 하시기 좀 힘든 건데 이걸 엄청 강조를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건물 뭐 지원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그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활용을 잘 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솔직히 가까운 동네만 가시더라도 이거는 뭐 홍성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태안 같은 경우가 이게 열심히 해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건물들이 2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태안으로 계속 연락을 오면 리모델링 사업 좀 해달라고 이게 많이 들어오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요. 되게 유명했던 마을이 태안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따 말씀드린 공동 생활원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체험관을 다 없애고 그대로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공동 생활하시는 쉽게 말하면 경로당 형태의 큰 걸 만들겠다고 바뀌시는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한계가 와서.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민분들한테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향시라고 했지만 대부분 공모공시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준 거 주민 선택 정도 한 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뭔지 모르고 누가 했냐면 컨설팅 회사나 실직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거 해보세요 이장님 그거 이런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만 지금 경북 이런 데도 많이 해요. 충남은 그러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2010년대에 바꿔보자 하는 게 역량 강화를 강화를 하고 주민분들이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 사업은 솔직히 상향식이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 선택하는 개념이긴 했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 선택을 하게끔 하더라도 주민은 어느 정도 역량 강화를 한다면 해야 된다 하면서 역으로 또 이게 주민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량 단계를 한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한 3, 4년 해야 빨리빨리 해도 3년 해야 이제 뭐 3천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급한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포기하신 데도 솔직히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 역량 강화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상당히 낫다라는 게 이제 10년대 경험이었고요. 이 1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발적 발전의 수정이론이라는 그 개념처럼 지역과 주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냐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중간지원 조직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되고, 뭐 농촌협력이라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식품에서 이걸 얘기를 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실제적으로 이게 더 컸어요.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점. 이게 이제 분양사업 했던 데들 문제점. 그러니까 절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들의 이제 문제점 정도를 이제 해결을 하고 시선을 중심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나가자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영향관계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관계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법 내용도 그런 부분들 했었고요. 그게 이제 맞춤형 사업 관련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2020년 지방이양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식품은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형태로 이제 했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뭐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는. 현장으로 하다가 갑자기 5억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만든 게 선행사업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사업을 먼저 해보자라는 거 이게 실천 사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 이제 사업 5억짜리 사업을 가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는데 1년, 이거 하는데 1년, 그러면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긴데 이따 보시면 더 길어지는 원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2항전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방 2항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업 자체를 다 지역에다 넘긴 겁니다. 시군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목이 일반 농산물 개발 사업인데 그게 마을 관계 사업이라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시군에서 저희가 이제 쪽지 예산 하듯이 이제 옆에다 안 적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 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예산실을 보면 이름 안 적어도 이제 여기다가 메모가 없으니 쉽게 말하면 부지에다 쓸 필요를 뭐가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연락을 주시면 이제 코로나 시기 때긴 한데 연락이 뭐냐면 도가 좀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 시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남도가 그러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도에서도 이제
그걸 있었죠. 이게 사라지면, 갑자기 사라지면 도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이 무너질 정도, 팀이 없어질 정도의 위기가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요. 팀장님이랑 술 먹다가 타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5대5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돼서 3대7로, 그러니까 도비 30, 시국이 70이긴 한데요. 그래서 만든 개념이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짰던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네, 똑같은데 2단계를 많이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5억 하는 게 진짜 맞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시군한테 다 의견을 오고 행정, 뭐 중간층 다 의견을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2억짜리 좀 소규모 이 단계에 5억짜리 가기 전에 2억짜리 한번 만들어봐서 연습하고 가던가, 아니면 마을의 여건에 맞춰서 5억 하고 끝내거나 2억 하고 끝내거나 10억짜리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 앞에다가 또 센터들이 생기면서 저희 소액사업을 또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대학이 협의회를 하는 마을 대학 말고 다른 것 같은 경우 마을 대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학마을 같은 경우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새로운 마을을 발굴할 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신규 마을을 이제 시작하실 때. 그럼 그 다음에 그 마을들이 조금 이제 오게끔 약간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하는 게 소액사업입니다. 한 300만, 400만 한번 해보세요. 했고 300만, 400만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제 현장 포럼을 한번 해보자. 이 개념을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무심하게 지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현장포럼 1년, 2년, 아까도 3년인데 이렇게 되면 4, 5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안으로 말씀드린 건지 시군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계가 지금 오신 마을들이 대부분 현장 포럼만 끝나시고 선행사업 한 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자유개발 사업 준비하시는 마을 혹시 오신 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행사업 끝나신 마을. 관심 있으시고. 그럼 지금 선행사업 끝나신 데는 있어요? 거의 끝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혹시 이 단계로 가실 건가요? 그걸 아마 저희 센터나 행정센터 선택은 또 뭐 하시죠? 그 자체 심사하시는 거죠. 좀 까다로워요, 홍성군이.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심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저도 처음 때는 가봤었는데 의외로 좀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혹시 어떤 거 하시려는지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혹시 생각하시는 거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네, 저희 이장님께서 공동복지돌봄 생각하십니다. 복지돌봄? 공동복지돌봄. 그러니까 복지하면 일단 마지막에 나올 거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하면 그 부분이 건물 짓는 거긴 하지만요. 그 부분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하실 수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해서 중복 사업으로 저희가 안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20억짜리 사업을, 30억짜리 건물을 져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30억짜리 사업인데, 그거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 사업 연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5억짜리 아니면 2억짜리 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선택권이 어떻게 보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지금 3년 정도 하는 사업이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것도 생각하시는 마음 있으십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고 심사할 때 저희는 그렇진 않죠. 그래도 점수를 많이 주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맞네 하면 또 이렇게 살짝은 제가 또 생각은 드리겠죠. 이번 이 말 잘못했다가 제가 초기 때 모든 동네 심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심사를 가면 안 돼요. 시군에 심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초기니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향성을 만들려고 갔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가는데, 지금도 뭐라는 건 있는데 절대 저희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근데 거기서 점수를 되게 좋은 만 줬는데 제가 떨어뜨렸어요. 어디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서산대에서 점수가 좋았는데, 어차피 말씀드린 좋았는데 충남을 들고 오면 떨어져요. 이런 부분도 좀 고치세요 했는데 절대 안 고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은 이제 저한테 엄청 서운한 거죠. 지가 1등 시켜놓고 여기서는 꼴등을 시켜 이렇게 해놓고 약간의 제가 조금 오해가 될 뻔 한 적도 있었고, 어떻게 가서 좀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 혹시나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생각하시는 이게 맞아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현장 프로그램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중간에 할 때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이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도 제일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 부대생 박사님이 그냥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를 저희가 만드는 거, 조직도랑 규약을 정비해야 된다는 게 충남의 말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들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 프로그램을 하라고 저희가 넣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 많이 나와서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 프로그램은 초기 때 하니까 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상태를 마을 발전이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조직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순서를 바꾸긴 할 건데 이 조직도가 여기는 되게 화려하게 써있지만 이 얘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촌에 저도 농촌 사람을 말씀드려요. 농어촌 사람을 정확히 따지면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새마을 분야에 새마을 청년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만으로 새마을 청년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14년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69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냐면 2장, 3반 반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총무 권력의 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장님, 그 전에 이장 누구냐면 저희 큰아버지. 그 다음에 전전전전 이장님은 저희 이모부. 네. 그 다음에 한씨, 저희 외가가 한씨거든요. 저희 정씨예요. 정씨와 한씨의 집권책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했냐면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집안이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서당을 하셨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당을 하셨다니까 자식들한테 한자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살,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10살 때 오고 15살, 20살 저희 큰아버지는 저기 유공자예요.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제 큰아버지는 저기 6.25 때 돌아가셔서 대령으로 그러니까 한 소령으로 돌아가셨다 그러겠죠. 뭐 이게 진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공부 쪽은 조금 그나마 그 같은 약간 그런 집안이 같으니까 이 15등하고 다 피난민들 살리게 보다 보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권을 이루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옛날 방식인데 지금은 뭐 거기 자식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 저희 이제 저희 선배 형님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저희 동네에서 보면 계속 제가 얘기하고 청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점 했을 때 원래 기준은 39, 그 다음에 45까지 청년을 봐요. 그러니까 농촌이 솔직히 청년을 따지면 농촌이 어디까지 청년입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6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고령자층을 얘기했을 때 노인회를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들어간다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지금 47년생이니까 꽤 되셨죠. 그럼 연세가 많이 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노인정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그러니까 집안의 막내로 일하는데 지금 저희 엄마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솔직히 그냥 며느리들이 이제 같이는 안 가지만 근데 웬만하면 이제 다 밥이 며느리 해주는데 내가 거기 가서 좀 걸레질하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걸레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걸레를 안 해요. 청소기, 물청소기가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가 2개가 연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옆에 발전소가 있어요. 서천아래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 지원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돌려요. 이것도 문제인데 다 돌려요. 돌리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코지마가 뭔지 아시죠? 코지마는 세라지 이거 안막 있잖아요. 마을에 오면 5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안 가요. 저희 엄마 소원은 그거를 저희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아버지가 사라져서 가졌을 텐데 이런 트레이드가 싫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이 한데 그게 이제 지금 잘하면 마을에 약간 각각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니까 이런 사업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업 하자 그러면 왜? 그냥 안쪽으로 3억씩 들어오는데 이래요. 저희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계시지만 저희들은 친하게 누구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농약을 안 뿌려도 내려오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떨어진다에도 불구하고 아마 따지면 조금 심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바꿨다고 해서 좀 괜찮은데 그래도 똑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도 있긴 한데 자꾸 다른 데로 보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도는 어떤 거냐면 없는 청년을 굳이 할 게 아니라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박근혜가 수술한 데가 뭐냐면 아산에 이제 유명한 동맥이라죠. 홍동보다는 홍동이 더 유명하고 송악이라는 건 있죠. 송악 같은 데가 그것도 좀 독특한 부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부 마을을 뭐가 있냐면 네, 분야를 없앴어요. 그 뭘 만들었을까요? 분야를 없앴습니다. 새마을 분야를 뭐 이런 거니까 여성.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약간 좀 느낌이 나오죠. 제가 어떤 의미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약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앞에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홍동이 같이 나온 동네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 직전, 분교가 폐교 직전인데 지금 본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얘기 듣고 동네가 좀 되게 화려하게 나오는 깔끔하고 뭐 무슨 약간 못 가진 분위기 나와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그 동네 가봐서 가는데 산에 있고 되게 이쁘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홍보의 중요성이 이제 TV에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많이 갑니다. 근데 그 동네 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학력들 따졌을 때 그 천안 아산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쪽 분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동네가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직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성애가 있고 노인이나 노인복지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에 맞게끔 조직도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도를 바꾸면 또 뭐를 바꿔야 되는 거죠? 조직도를 바꾸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 규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법이잖아요, 규약이. 규약을 바꿔야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하시고 이거 재산들이나 이런 걸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를 한번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프로그램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는 현장 프로그램 뭘 합니까? 마을 자원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자원조사도 뭐 홍성도 이제 청년조사단이 하기도 하지만 그거 좀 다른 의미를 하는 거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조사를 하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힘들죠. 지금 생업이 있으신데 그게 하라는 게 힘든데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만큼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아시고 그럼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게 원래 현장 프로그램 목적이에요. 근데 다 누가 하냐? 컨설팅 회사가 했다는 거죠. 네,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제가 더 나쁜 건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해갖고 애들 매개 살렸습니다 솔직히. 교수들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계약직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10년 되고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도 잘 보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 스스로 그걸 찾아내고 하다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이제 중간교육 하는 데 있고 조사가 운영하는 데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 하기 전에 아까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행사업 지금 진행하시는 마을도 있고 끝나신 마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선행사업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천 연습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고 그 연습을 했을 때 어떤 걸 할 거냐를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건 제 역량 단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포럼에서 했던 발전 계획서의 그 과제 중에서 이제 거기에 나누는 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기와 중기 정도 되는 거를 포함하시는 게 저희가 선행사업을 원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마을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부분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마을 경관이나 소득사업이 있는데 주로 지금은 유도가 소득사업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 경관 경관과 역사나 이런 계승 복지 이 주변을 좀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마을 경관도 이제 꽃길 가꾸기 뭐 이런 부분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쭈루룩 이제 어디서 못 받는 사와서 그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행사가 한번 힘들어서 이게 없어질 뻔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도의원께서 이제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뭐 맨날 꽃만 가꾸냐고 이렇게 꽃 가꾸는 게 도대체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꽃 가꾸는 거를 왜 도비로 해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출신, 그분은 이제 어디 출신 누군가 이렇게 하시나요? 그분 출신은 왜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퍽퍽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계속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약간 지금 늘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사실. 근데 여기서 하는 건 저희가 유도하는 거는 이제 경관에 훼손된 것들이 상당히 마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보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분리수거하면 이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조금씩 마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는 거 위주로 좀 이 선행사업입니다. 솔직히 3,000만 원이니까 컨설팅 비용이 30% 이내이기 때문에 900만 원, 600만 원이
마을 주민한테 끝나는 게 이거는 2,100만 원에 얘기해야 된다는 사업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갖다가 다른 사업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습하고 주민들이 모이는 이게 진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해보시고 이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을이 여기서 마무리하는 마을도 있어요. 용산이 되게 유명한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냐면 마을에 덩굴 이제 콩 같은 거 키우고자 해놓고 그걸 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해요. 맨날 제가 여쭤봤더니 더 이상 안 하시는데 마을만 오는지 안 오는다.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축제 같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유명한 마을인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중앙 이제 행콘이라고 이제 행복마을 콘테스트라고 이제 했을 때 지금 행복 농촌마을 콘테스트인데 거기서 한 3등 2등까지 했던 마을이에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5억째 사업 안 한 동네 중에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활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무조건 다 뭐 같이 호흡해요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마을은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와요. 솔직히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올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현장 포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거죠. 마을이. 진짜 못한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거를 또 도와주려는 게 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자주 가야 되는 거고 이 얘기할 때 센터장이 있네? 우리 센터장이 계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오늘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게 다른 쪽보다 약간 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쪽들은 저희가 하는 거 이제 이번에도 나갈 건데 마을사업 한 분의 파악하기라는 걸도 한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각 그 영역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A 단계,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저희 쪽 사업 말고 그러니까 농식품부나 충남도의 농촌 활력화 사업 말고 다른 부서와 다른 부처와 다른 부서의 사업도 다 같이 정리하고 마을 때문에 그러니까 2단계에서 얼마 할 수 있고 1단계에서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돈으로 남았다는 게 조금 묘한데 나누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 2억부터 5억 수준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최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하시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방송. 그걸 제일 잘하는데 청량이에요. 그럼 맨날 청량만 좋아한다고 저희 뭐 신공농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만 얘기하면 청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청량이 그 센터장님이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 소설이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연구와 소설이다 보니까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연구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 뭐냐면 광역센터가 연구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는 실행 기능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걸 요구를 합니다. 뭘 해달라 이제. 근데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저희가 소설은 바뀌었지만 더 기능은 그쪽을 강화를 하려는 게 시골에서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오는 게 뭐냐면 다음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아까 고민을 저기 밖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복지 쪽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 한계가 온 건 사실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농촌 마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민 주도라는 말 진짜 계속 써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드는 게 그거. 그러니까 주민 주도라는 말이 맞을까? 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주민 주도는 주도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도 주도가 아니면 합심하는 것과 이게 용어들이 좀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들을 사회자는 다 연습하시려고 옛날에 어떤 것들을 여기다 쭉 마을 복지도 놓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한 4년 전, 5년 전 했던 마을들은 이게 없었어요, 이 개념. 마을 복지라는 일도 하라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마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랑 기능기청 계획 같은 거는 이 돈도 세우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기능기집을 만든 것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조그만 기능집 해서 이제 마을에 이제 기부채나 시대만을 위해서 많이 해놓는 그렇게 하셔서 한 동네도 있어요. 공주에 동네인데 2,400만 원 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하고 나중에 실비를 좀 해갖고 한 2개 더 정하고 지금 거기는 은근히 많이 있는 동네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농인이 많이 있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는 좀 넘어서서 일단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좀 많이 쓰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한 것 같고요. 맨날 한 얘기라서 조금 지루하긴 한데요. 이거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건물 여기 빨간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눈물이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건물 크기가 잘 보시면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평상이에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공연장. 마을에서 이제 저기 이제 오카라나 혼자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그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피는 부분이에요. 어디라고 말하면 충남입니다. 충남 조합이니까요. 그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공연하시니까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그 정도까지 이제 마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회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2,100만 원 정도 진 거예요. 근데 2,100만 원을 이렇게 진 것도 신경 잘 지시긴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에 진짜 덮었습니다. 우물 위에다가 다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솔직히 대해서 예산 낭비한 거죠. 이게 세금 낭비한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하라고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벽화를 옛날에 벽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서 벽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 자부담을 넣으시게끔 해. 여기는 개인 집에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벽화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벽화를 할 때도 그 자방한 김탁고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동네 그냥 다 벽화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유명해요. 근데 농촌에 그걸 했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풍악으로 울리는 거예요. 다 이거만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색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풍악으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림이 농악하고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마을에 그 웬만한 동네가 다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지역색을 강조하는데 지역색 의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게 아산인데요. 여기가 매화가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매화를 사실상 다 보고 싶어서 그렸다고 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세요. 그러면 지역에 많으니까. 근데 가봤더니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경우는 돼요. 이 선행사라는 거는 약간 자율성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남형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어떤 걸 다 준비하시고 하는 거고,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지금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옛날에는 마을만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군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근데 뭐 충남도 됐으니까 협의에 가입되어 있는 그 마을이 이런 것도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10대 가자를 했던 그 부분들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마을에서는 조직 또는 교육을 준비를 하셨는가, 준비를 기본적으로 되셨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단계로서는. 그거를 준비를 하시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적인 거는 내용을 그냥 보셔도 많이 보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따로 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도 조금 먹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을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용어 자체도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마을 시군이라는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건데, 이게 말만 들어보면 말장난 같다고 하죠. 그런 말 하세요. 얘도 있고 지역 영역 강화 사업도 이것도 교육인데 이것도 교육 아니냐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저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기 아리백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하는 마을처럼 아리백을 한다고 쳐서 국가사업으로 좀 큰 사업을 하시면 거기를 아리백을 나중에서 마을 수단에 내는 만들면 어떻게 그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을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어떻게 공급할 건가, 그걸 위한 활동적으로 만들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중심을 하면 솔직히 그렇게 만드신 동네를 먼저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갑자기 많아져서 많이 뽑았는데 신청한 데는 웬만하면 다 졌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줄일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너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주변 지원하는 사업을 좀 나누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어요. 내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 컨설팅 회사가 쓰죠. 계획서를 쏠 때도 써오는 컨설팅 회사는 헷갈려요. 그렇게 컨설팅 회사한테도 얘기를 했으면서 그런 거 헷갈리죠. 근데 가끔 보면 친서에도 헷갈려요. 이게 여기가 맞아,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는 아까 그 수준을 말씀드린 그런 거에 위해서 만든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또 뭐가 있냐면
그 마을 복지랑 관련된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복지 시설 관련된 사업들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게 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부분들이 약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리모델링이 중심입니다. 아까도 저한테 리모델링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신축은 진짜 그 공간이 도저히 없거나 그 공간이 마을에 가는 부서식 직장이다 그러면 등급을 받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D등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하로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분들이 하는 거는 마을에 관한 그런 겁니다. 마을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마을에 관한 사업은 마을에 그러니까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중축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축 사업은 시장 분수의 고유 업무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비용이 무조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없앨 때가 많이 있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마을에 가는 이제 좀 오래되긴 하니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걸 올리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리모델링 중점이긴 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 리모델링 어설픈금으로 3억 5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짓는 게 낫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좀 그거를 진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막 부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설득을 많이 하고 근거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는 뭐 충분히 우리는 다 돼 있어서 거의 필요가 없고 이건 참고로 그냥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득은 이제 소득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소득 사업을 잘 하셔서 하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활용을 못 하시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시설, 저기 시설도 그렇지만 전기 같은 거 구입하셔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고 해서 자부담 비용을 조금 높게 올리고 또 이제 만들어하면 마을에다가 이제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마을에다가 마을 기본을 내냐면 솔직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힘든 못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 그 글로 장난질 하는 거예요. 안 하셔서 진짜 못할 수 있을 때 하셔라는 거예요. 소득사. 그만큼 힘든 거고 더 어려운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 저희는 기초생활정비나 이 지역에만 개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데요. 왜 그냥 기초생활 기반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농촌 이제 마을에 관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 관련된 거를 이제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 좀 편하게 하시는 것을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기관이 아니라 정주기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바꾸는 거 이제 용식분고는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속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게 좀 막내가 아까 69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을에서 이런 마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겠느냐 이러면 그죠? 저희가 말하는 기본적인 소득사업은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오원 지금 이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정주 기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한 동네들은 이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는 청구정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하고 그림은 좀 한 건데요. 이거를 본인이랑 같이 만들긴 했는데 이거 혼자 다시 한다 정했는데 인구댐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면에서 최소한 인구가 안 나가게 하게끔 여기를 잘 만들겠다는 건 이걸 이제 면에서 지금 하시는 게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사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 거점이 여기 최대한 저는 여기서도 못 가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시설 확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근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거에 좀 이게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시설 확충이나 뭐 주택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좀 많이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시설이 누구냐면 이 청년들 위주긴 해요. 주요 주택.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면상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 야 혼자 운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홍동에서 살아. 미신님. 장국에서 저희 초등학교 광천이거든요. 광천도 보니까 옛날에 광천이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 신진인데 저희 계시는데 신진이 좀 외곽 쪽이긴 해요. 도로 쪽이긴 한데
거기는 어린이 집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좀 괜찮긴 한데 하다 보면 뭐 저희 광천을 많이 가시면 시장 가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흥북으로 많이 내포 쪽으로 많이 오시는 흥북으로 오는데 그게 그런 거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죠. 없는 건 해야 되고 또 롯데마트도 가야 되고 그렇죠. 저도 롯데마트 좋아 코스트코 좋아하는데 근데 농촌에 사는 거 농촌에 지금 안 생겼지만 아파트에 살더라도 농촌 가까운 아파트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하여튼 이게 농촌 살면서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무조건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복지나 공공의 시설 최소한 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소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명예 시장을 다시 갔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사람 딱 한 명 나타났잖아요. 우리 백종원님밖에 없다는 거는 그분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알았죠. 그런 것만은 보면 힘들죠. 그분을 어떻게 예산느냐, 홍성에서 살았으면 잘 달라서 광천까지 엄청난 대단한 생각 제가 요새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조금 하면 그 홍성 쪽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는 그냥 광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누구랑 만나다 같이 만났는데 이게 분수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거죠. 광천은 얼마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도 다 무너져가고 있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간단한 얘기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일단 그런 식으로 면을 조금 잘 만들어 놓고 면에서 이제 멈추게 해달라는 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만들는 게 뭐야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는 마을 단위 아까 말씀드린 거점 이게 공동생활을 해서 지금 시군에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11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너무 빠르긴 한데 내년 4월달에 제출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받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을은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엄청 심하게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충남형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충남형 사업을 하신다고 치면 운동을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시기에. 그럼 2억짜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확충하는 걸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되게 비현실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보건진료소나 아니면 초등학교 폐기자리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오게끔 다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살게끔 하지 않는데 힘들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다른 동네 사람은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네들은 마을은 있고 읍면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 거점이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만든 형태예요. 이거 말고도 마을에서 스스로 변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실법을 어떻게 잘 쓴다. 대신 이제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땅은 다 이제 마을 땅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가 이제 그 임대차는 개념이 절대 안 되고 건물 세대이기 때문에 마을의 땅이 나면 부기지, 임유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솔직히 마을에 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만 땅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인데 30억으로 추가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20억이라고 아마 써있을 텐데 30억짜리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동네에 뭐 솔직히 빈집이 많거나 빈집이 뭐 일부 지역은 마을 해에 소속된 빈집도 이건 많더라고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그건 아니면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한 3-4명 되면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을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는 아니지만 지금 충남형으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던 데가 있어요. 그 동네는 저희 어떻게 하냐면 그 식당을 운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네는 이 사업을 하면 연기를 하면 만들고 거기서 식당하면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 지원하고 별도로 또 하는데 운영비가 되게 적어요. 이게 좀 문제긴 한데요. 너무 적은데 그과 그 담당과에서 좀 자꾸 반대를 해서 그나마 올린 게 1,000만 원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7월에 이제 시행되는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시군에서 조직을 그 마을 주민이나 만드니까 그 조직을 지원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잘하시지만 사회공무장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회공무장 개념을 더 펼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지원이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운영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국에 일자리 진흥 받아보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청년 일자리 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원한 실버 일자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 지금 그거에 또 따로 협의를 해갖고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 거기 이제 도에서 못 주는 거는 그렇게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성군이 하나도 안 썼을 거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가능하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 4월도
2차례 사업을 받을 거니까요. 올해 내년도 사업을 좀 나눠서 받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노구청 전체가 저희가 맨날 말하는 천안병망을 돕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까다롭고 솔직히 경쟁이 심해요. 근데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2개를 선정을 하겠는데 30억 돈을 올리면서 8개를 줄였어요. 근데 7개 시군에서 한 16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군데씩만 일단 해줄 것 같아요. 뭐다 포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포기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딱 문제가 자꾸 나와서 그래도 한 10개 정도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주변에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좀 그런 잘 안 하시는 건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이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맞춰서 주고 쉽게 말하면 심사할 때 이 심사원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심사가 우리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얘기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